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김유재입니다. PT가 바로 보이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방향, 디렉션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디자이너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책에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중 첫 번째 책인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하는, 저희한테는 조수용 씨, JOH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 쓰셨던 책이고요. 5년 전쯤에 썼던 책이고, 어떻게 마케팅이나 브랜딩, 기획 이런 쪽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찌타야 서점으로 많이 유명한 지적 자본론을 쓴 책의 주인공인 미스다 무네아키 씨가 썼던 책이고요.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에 대한 숨겨진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변명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그것들이 고객의 가치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세계 최초보다는 고객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도쿄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생각노트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 이건 브런치를 통해서 펀딩을 받아서 책으로 출간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성실할 것인가, 성실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는 막연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성실함 자체도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성실함을 위해서는 더 어떻게까지 배려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과 배려들이 디테일로 연결되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책이 말하고 있는 주제,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 나음보다 다름에서 말하는 다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가져온 것들이고요. 간단한 하나의 브랜드인데, 브랜드 이름은 리퀴드 데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로고를 가지고 있고요. 로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되게 극단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해골의 죽음 이런 것들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컨셉의 브랜드인데, 패키징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적어도 술이나 레드불, 몬스터 이런 종류의 음료를 팔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경쟁사는 에비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수를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 다름을 이야기했으니까, 생수가 저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름을 추구하니까 죽음이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물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은 생수를 이 알루미늄 캔에 담아서 판다.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을 왜 이 가장 큰 차별점으로 만들었냐 하면 환경보호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은 실제로 저희가 맥북이나 아이패드, 아이폰 많이 쓰다시피 대부분의 기계들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재활용률이 70%에 가까이 육박하는데, 반면에 이 플라스틱 보틀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문제에서 많은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의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알루미늄 캔을 판매하는, 캔에 담아서 음료를 판매하는 브랜드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같은 컨셉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컨셉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너의 목마름을 살해하겠다, 너의 그런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광고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악마가 나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네가
지상에서 많이 더럽혀진 이 플라스틱이 지옥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지옥이 더러우니까 이거를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내 지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올라와서 알루미늄 캔으로 담은 이 물을 팔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서 괴롭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재밌는 컨셉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음료라는 되게 치열한 제품군에서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가 이름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차별화를 선택했는데 그 차별이 정말 의미 없는 다름에서부터 온 것들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부터 시작된 컨셉이 마케팅에서 저런 죽음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리고 사실 하지만 그 회사는 굉장히 천사 같은 회사인 거죠.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으로 굉장히 좋은 선순환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름을 만드는 방식에서 잘 만들어진 사례로 하나를 찾았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적자본론에서 말하는 고객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캠페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도구에서 캠페인을 한 거고 이거를 캠페인을 바이럴 영상으로 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요런 아저씨가 한 명이 나와요.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FBI에서 몽타주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면 나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림 모습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두 장을 그릴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타인이 본인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두 가지를 이제 다 그리고 본인에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되게 몽타주를 그리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두 개의 그림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왼쪽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본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개 보면 오른쪽이 훨씬 더 예쁘게 보여지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인 거고요. 그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코멘트가 나오고 영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결국에 고객의 가치, 우리는 결국 비누를 파는 비누 정도의 상품을 파는 회사인데 비누를 우리가 사서 더 예쁘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지,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고양시켜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그것들이 결국에 고객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에 동의할 수 있게 되면 구매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 돼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삶의 가치, 고객이 원하는 니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고객 가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테일,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도쿄의 디테일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광고는 나오기 전에 요즘이 코로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광고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잔잔한 피아노 멜로디로 시작을 하고요. 그 감성적인 풍경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뭔가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똑같은 멘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people, family, 그리고 home. 이거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기네 브랜드를 그렇게 상품에 얹어서 그런 감성에 얹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무뎌지게 돼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감흥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거의 아이폰이 초반에 나올 때만 해도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감성 광고로서 유행을 하고 인기를 얻었지만 요즘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식상해진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이키가 거의 비슷한 방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We're never alone. And that is our strength. Because when we're doubted, we'll play as one.
When we're held back, we'll go farther and harder. And if we don't fit the sport, we'll change the sport. We know things won't always go our way. But whatever it is, we'll find a way. And when things aren't fair, we'll come together for change.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And no matter how bad it gets, we will always come back stronger. Because nothing can stop what we can do together. 보셨다시피 두 개의 똑같은 영상, 비슷한 영상을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영상인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스포츠 시합에 4,000개의 스포츠 시합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 72경기를 선별을 하고 그 중에 53명의 선수를 골라서 이걸 편집하는데 1,040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의 비슷한 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되고 그것들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 자체를 위해서 따로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연출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즐겼던 것들의 문화의 하나이고, 지금은 그게 사라진 것처럼 지금 잠깐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겼던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자기적으로 연출되지도 않았고 긴 시간의 정성과 성실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디테일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고, 그 전달된 디테일들이 결국에 진정성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실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개의 책에서 말을 했던 첫 번째 책, 나음보다 다름에서 다름, 차별화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들이고, 지적 자본론에서 말하는 고객 가치의 최대화, 고객 가치도 중요한 가치인 거고, 도쿄의 디테일에서 말하는 성실함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름과 고객 가치, 성실함,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봐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책상 위에 그냥 모니터에 혹은 뭐 핀터레스트나 유튜브 같은 거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습득하기 위해선 훨씬 더 바쁘고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 가치는, 저는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객이기도 하죠. 어디에 나가면 항상 고객으로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삶의 가치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일상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우리는 더 풍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가꿔야 되고, 그 가꿔진 행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꿔진 일상 자체에서 가치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고객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함인데요. 이 다름을 이해하고 이제 일상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하는데, 이 찾아낸 일상의 가치와 다름에 대한 이해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들이 뭔가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통해서 만들어낸 행복들, 이런 것들은 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해내면 그것들이 비로소 진정성 있고 지켜진 행복들이고, 그 가치가 결국에 유의미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름과 고객 가치, 성실함, 이 세 가지의 주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로 다름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고객 가치로 제안하는 일, 그리고 스스로가 고객으로서 삶의 가치를 성실하게 지켜내는 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중에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디자이너로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색하네요, 이거. 민식 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 말씀하셨는데 저는 디터 람스를 좋아합니다. 디터 람스가 이야기하는 가치는 굉장히 좀 한결같고 지속 가능한 가치라고 이해되고 그것들이 다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터 람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건축 외의 작업들 있기는 한데 그냥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 업계 자체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에이전시 업무인 거고 서비스 업무인 거고 그래서 뭔가 기술이 축약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으로서 뭔가 많은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은 시간을 써서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건축의 범주 안에서만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이 아닌 부분들의 방향에서 좀 더 건축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스템랩 리퀴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